자,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3번 지문. 자, 봅시다. 자, 갑니다. 자, 미국에서 발생한 개념이 회사인이라는 개념이죠. 자,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회사에서의 지위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회사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what determines 무엇이 결정하는가? The position of the corporation man 이 회사인의 지위를 무엇이 결정하는가? 그래서 이 글은 회사인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역시 일치 문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자, in America, 자, 미국에서 we have developed 우리는 발전시켜 왔습니다. 뭐를? The corporation man 이 회사인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corporation man을 단답형 주관식으로 쓰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통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직접 써보시고 이런 문제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회사인이 가지는 특징 5가지를 직접 서술해 보시고 이런 주관식도 괜찮습니다.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his life 그의 삶 그리고 his family 그의 가족 and his future 그리고 그의 미래가 lie를 썼다는 건 놓여있다라는 의미죠.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lie with를 쓰면 어디에 놓여있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겁니다. 그래서 lie with his corporation 그의 회사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회사에 놓여있다는 거죠. 지금 다른 학교 기출문제에서는 이 10강 3번 들어간 지문에서 2번 문장 문사부로 낸 학교들도 많았습니다. 아예 초반 부분에 이렇게 딱 던져놓고 이제 삶과 가족과 미래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의 자리도 확인 한번 해놓으시고요. 자, 바로 끌어올릴게요. 자, his training은 훈련이죠. 자, 그의 훈련과 his social life, 그의 사회적 삶과 그리고 the kind of car, 자동차의 종류, he drives, 드라이브에 걸리는 목적어 없고 앞에 선행사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종류, the clothes, 의류래요. he and his wife wear, 그와 그의 아내가 입는 옷. 그리고 the neighborhood, 이웃, he lives in, 그가 살고 있는. 요때 전치사 in이 빠지면 절대로 안 되죠. live는 자동사라 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어디에 산다라는 의미로 전치사 in이 있어야 앞에 neighborhood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이웃 and 그리고 the kind and cost, 종류와 비용 of his house and furniture, 그의 집과 가구의 종류와 비용. 앞에 주어가 and로 이어지면서 얘네가 싹 다 주어져. 그럼 당연히 복수형이니까 is가 아니라 are로 동사를 쓰고 있고요. 자, are dictated, 원래 우리 dictate는 받아쓰게 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의 dictate는 좌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맥락상으로 수동태를 써서 all dictated, 모두가 좌우되어집니다. 모두가 결정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by his corporate status, status는 지위. 그래서 그의 회사에서의 지위에 의해 좌우되어지는 겁니다. 회사에서 말단 직원이냐 사장이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his position, 그의 지위래요. in the pyramid, 피라미드에서의 of management. 자, 이 경영의 피라미드에서의 그의 위치는, 그의 지위는 당연히 피라미드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고 경영에 있어서 피라미드는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지위가 되는 거죠. 자, is exactly 정확하게 정의되어집니다. define이 아니라 define 쓰는 거 역시 어휘 확인하시고요. 정의하다. 근데 당연히 맥락상 그의 지위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정의되어진다. 수동태 쓰는 자리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size, 크기에 의해서 of his salary and bonuses, 그의 봉급과 보너스의 크기에 의해서 정의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부분
계속해서 쭉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the pressures라고 하면서 압력이래요. 그런데 뭐를 향하는 압력? toward는 뭐뭐를 향한이라는 의미의 전치사죠. 그래서 toward conformity는 수능이라는 뜻이었었고 수능한다는 건 따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 conform이랑 항상 혼동어미로 뭐 잘 나온다고요? conform이라는 데가 잘 나오죠. 우리 conform은 명사용으로 쓸 때 confirm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confirmation은 확인이라는 뜻의 명사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능을 향하는 압박은, 즉 수능하라는 압박은 certain 미묘합니다. 주어 잘 확인해야죠. toward가 전치사니까 이만큼 웃겨서 전치사 부. 그럼 주어 역할을 할 건 앞에 있는 pressures가 복수니까 is가 아니라 are 써야 되는 자리고요. 그래서 이 수능을 향하는 압박은, 즉 수능하라는 압박은 certain 미묘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회사의 정책에 수능해라는 게 압박적으로 심해 보이진 않는다고요. but 그러나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습니다. resistible이 아니라 irresistible 쓰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압박이 겉으로 보기에 딱 명확하거나 강해 보이진 않지만 그 작고 미묘한 압박도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resistible이 아니라 irresistible 쓰는 거 확인하시고 갑자기 생뚱맞게 콤마 찍고 for를 쓰고 있죠?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를 쓰고 있네요. 그럼 이제 for는 because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쓰이는 겁니다. 대신 for가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는 지금처럼 콤마 뒤에서 사용되는 경우만 가능해요. 그래서 for 왜냐하면 his position and hopes. 자, 그의 지위와 그의 희망들. 뭐에 대한 for promotion. 여기서의 promotion은 홍보가 아니라 승진이겠죠. 그래서 승진에 대한 그의 희망과 그리고 그의 지위가 당연히 주어가 and로 이어진 복수니까 are를 쓰면서 be keyed to. 얘는 수거처럼 알고 계셔야 돼요. be keyed to는 뭐뭐에 맞춰지다 라는 뜻이었고요. be keyed to 뭐뭐에 맞춰지다. 그래서 그 승진에 대한 그의 소망과 그리고 그의 지위는 keyed to performance 수행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의 수행? of duties 의무나 activities 활동이나 그리고 심지어 태도의 수행에 맞춰져 있는 거래요. 그런데 어떤 의무와 행동과 태도요? which make the corporation successful. 그 회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의무와 행동과 태도의 수행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이거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거에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다는 거죠.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잘 해내야 나의 승진과 나의 자리가 확보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자리 연결하면서 앞에 선행사가 duties, activities, even, attitudes라는 형태의 복수니까 which 쓰면서 make 써야 되고요. 우리 make 쓰고 뒤에 목적어를 썼을 때 형용사와 부사가 모두 가능하다고 했죠. 당연히 형용사를 쓰게 되면 얘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서 5형식이 되는 거고 부사를 쓰게 되면 동사를 수식해서 3형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make the corporation 회사를 성공하게 만드는 동작이 성공적이라는 게 아니라 회사가 성공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형용사 successful 쓰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당연히 successful 나오면 항상 혼동어휘로 모두 같이 나오고요. successive라는 데도 같이 나오죠. successive는 연속적인. 그래서 successive까지 옆에 같이 한번 적어 놓으시고 자, 그러면서 뒤쪽 가봅니다. 자, in the areas of management라고 얘기했죠. management는 관리. 그래서 관리의 영역에 있어서 판매의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public relation, 우리 public relation이 PR이라는 의미였죠. 야, 너 PR 좀 해봐, 자기 PR 해봐, 막 그러잖아요. 홍보, 이 홍보를 public relation이라고 해서 P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와 판매와 홍보의 영역에서 the position of corporation man, 이 회사인의 위치는 is secure, 확보됩니다. 안전합니다. only, 오직 from one stockholders meeting, 한 번의 주주들의 모임, 이걸 주주총회라고 얘기를 하죠.
한 번의 주주총회로부터 to the next 다음의 주주총회까지만 안전한 겁니다. 그럼 결국 이 회사인의 위치는 안전한 거야? 불안전한 거야? 불안전하다는 거죠. 오직 이 주주총회와 다음 주주총회 사이 동안에만 안전합니다. 다음 주주총회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secure를 썼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지위가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부연 설명을 해놓죠. successful rebellion이 반역. 성공적인 반역. 여기서 말하는 반역이라는 건 뭐라고 해서요? 주주총회를 할 때 어떤 회사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요 주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주요 주주들에게 맞서는 다른 주주들이 연합을 해서 원래 있던 주주보다 더 많은 주식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바뀐 회사 주인이 얼마든지 회사인들을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다 지원할 수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반역이라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반역이래요. 대열 거기에서의 이때 대열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고요? 주주총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주총회에서의 성공적인 반역은 may sweep out은 완전히 없애다, 멸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없앨지도 모릅니다. 뭘? whole cadre라고 하면 간부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모든 간부들을 없앨지도 모릅니다. 근데 간부는 어떤 간부래요? earnestman, 우리 earnest는 열정적인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로 되어 있는 전체 간부를 없애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이라는 건 이 사람들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지 반역이 성공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상관없이 바로 잘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and replace 그리고 대체할지 모릅니다. 앞에 수입하고 replace가 변별구조 이루는 거고요. then 그들을 여기서의 them은 열정적인 간부들을 with others 다른 사람들로 대체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일치불일치 문제 내는 거랑 주관식으로 회사인의 특징 서술하는 거 나오는 거 아주 괜찮습니다. 일단은 해석 위주로 정리해 놓으시고요. 선생님이 문제로 별도로 줄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지문은 역시 시간 1분만 줄게요. 이 지문은 별로 어려운 거 없었죠? 예, 확인해 주세요. 다혜는 지금 폰 가지고 있는 아야? 요거 선생님 전화번호거든요. 선생님한테 문자 하나 받아주세요. 선생님 단톡방 초대해줄게요. 승혁이가 중간고사 끝나고 단톡방 초대된 거 알아요? 어제 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오늘 목표 풀이한다는 거 언제 얘기하셨어요? 선생님 단톡방에 얘기했는데 확인도 안 해서 우리 단톡방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초대했는데 혹시 단톡방 초대 안 되는 사람 없죠 지금? 미안해 승혁아. 그리고 혹시나 내가 내신이 좀 별로다. 나는 지금 좀 정시 쪽을 좀 생각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은 일단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는 절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정시. 일단 기말고사 다 끝내고 나서 재학생들은 정시 준비하는 겁니다. 어차피 기말고사 시즌 중에 정시를 준비해야지라고 해서 움직이면 100%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내신 준비하는 애들보다 공부량이 훨씬 더 줄어요. 그리고 이 학종이라는 이 개념은 미확정이죠, 미확정.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개똥이어도 나랑 같이 쓴 애들이 같이 똥이면 내가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신은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기말고사 한 번만 더 오면 이제 진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까지는 정시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6월 모평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괜히 여러분들 기죽을 필요 없고요. 일단 재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6모평이랑 9모평에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내신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재학생들이 재수생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찬스가 딱 한 번이 남아있어요. 지금 상황은 딱 한 번. 그게 언제예요? 이제 8월에서 11월 사이. 그러니까 8월에서 11월에 수능을 보는 2, 3개월이 재수생들 따라잡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거든요. 근데 이 찬스 때 대부분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수시 미친 듯이 쓰고 있죠. 이제 수시 쓰면서 공부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3학년 처음 될 때도 얘기해줬지만 수시에 나는 수시 안 될 거야. 나는 뭐 한 게 없는데 뭐 나는 수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조차 수시 대학 한 4개 정도를 쓰잖아요. 그럼 내가 그 4개 중에 하나는 붙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잘 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이 중에 하나는 붙겠지. 거기에 수시를 내가 다 상향 지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안정 지원도 쓰고 조금 낮춰서도 쓰고 상향 지원도 쓰고 섞어서 쓰잖아요. 이 정도 학 중에 하나는 붙겠지라고 막연히 안도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대부분 다 떨어져요.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봤을 때 웬만큼 내신 성적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70%는 다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70%다 떨어졌을 때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정시 준비? 근데 그 떨어졌다는 확인이 언제 돼요? 수능 보기 바로 직전이나 수능 보고 나서나 되죠.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에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고3 선생님이 지금 거의 15년 가르치고 있지만 계속 수시 체제로 딱 바뀌면서 봤을 때 선생님이 항상 봐오던 특이 케이스들 전체 중에 최소 10%는요 내가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정시로 더 좋은 대학을 갑니다. 10%는 항상. 대신에 이제 그런 아이들은 내신 대비 때 내신하고 내신 끝났을 때 느슨해지지 않고 똑같이 수능 준비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수시에서는 떨어졌는데 정시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생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주위를 봐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시로 대학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공부 잘하는 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얘 공부 잘해. 근데 얘 정시로 가겠대. 그런 애 있어요? 없습니다. 100% 없어요. 재학생 중에 누가 미쳤다고 정시를 가려고 합니까? 재수생 6만 명이랑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부분 나는 정시로 갈 거야 라는 학생들은 잘해야 중위권인 거죠. 잘해야 내신 3등급. 이 정도 되는 애들이 욕심 가지고 선생님 저는 정시 준비해서 더 좋은 대학교 갈 거예요 라고들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준비하는 게 되냐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하위권 학생들이 나는 이제 내신 이미 버렸으니 내신 이미 글렀으니 정시에 올인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애들이 느슨해지면서 어떻게 해줘요? 수능대 알아서 베이스 깔아줘요. 그리고 이미 수시에서 붙은 애들 와가지고 수능대 와가지고 괜히 쳐잡니다. 그리고 수능을 잘 본다 한들 수능 잘 보고 다 등록 포기해요. 실제로요. 그래서 추가 합격이 막 많은데 특히 이과 같은 데는 추가 합격이 100명 모집에 막 15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진짜 막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거기에 논술. 내가 논술 좀 써. 내가 인문 논술 좀 해. 나 수학 좀 해. 그래서 논술 가서 대충 좀 썼어. 근데 수능의 최저 점수만 맞춰줄 수 있으면 붙는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정말 심각한 케이스 같은 게 뭐 경희대나 이런데. 경희대 괜찮잖아요, 내가. 경희대 대부분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15대 1입니다. 최소 15대 1. 근데 최저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지 않아요. 건대 같은 데는 40대 1, 60대 1 정도 해요. 근데 15대 1인데 문제는 15대 1인 상황에서 수능 끝나고 걔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후 논술이거든요.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 보러 가면 그 15대 1의 경쟁률이 5대 1에서 3대 1로 바뀝니다. 15대 1에서 대략 5대 1이나 3대 1로 바뀌어요. 왜 최저 못 맞춰서 다 보질 않아요. 시험 보러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면접 때는 애들이 꽉 차 있다고 강의실이 실제 논술 보러 갔을 때는 거의 2줄씩 떨어져서 앉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능성을 줄이지 말고 계속 가능성을 만들어 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개천에서 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로요. 그러니까 좀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 이제 내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가는 대로 잘 마무리해야지 뭐. 그래 건강하게 잘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남은 기간에 올인해서 어떻게든 기말 때 하나라도 해서 등급 하나라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눈에 보지만 진짜 이 학종이라는 게 진짜 그지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왜 얘가 붙었고 왜 얘가 떨어졌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서 내신이 거의 2점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얘는 학종을 2점이 오히려 낮은 애가 학종에서 붙는 케이스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근데 왜 얘가 떨어지고 왜 얘가 붙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수들 마음이라 정말로. 그러니까 끝까지 좀 버리지 마시고 나는 정시만 해야지라는 학생들도 뭐 전문대를 가려면야 전문대야 뭐 티켓 뭐 100장을 쓰나 200장을 쓰나 돈만 있으면 되죠.
근데 솔직히 정시를 쓸 수 있는 4년제 대학은 티켓이 3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티켓 3장에 수시에 쓸 수 있는 티켓이 6장인데 그 6장을 포기하고 3장만 한다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6장에서 진짜 운 좋아서 하나 붙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말고사 때까지는 완전히 올인해놓고 거기에 받는 성적에 맞춰서 그리고 9월에 나오는 모평 점수에 맞춰서 아 여기가 내 적정 대학이구나, 아 여기가 내 상향, 여기가 내 하향 이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는 웬만큼 모의고사 점수가 3등급 정도 선까지 나와. 그럼 이제 최후의 보루를 뭐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적성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때에서 이제 적성이 끝나죠? 다 알죠? 이제 여러분들 이후로는 적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성 같은 경우는 진짜 나중에 대박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작년에 했던 애 중에 적성 대박은 을지대 간 친구 얘기해줬죠, 선생님이. 을지대 내신이 5.4예요, 5.4. 내신이 5.4인데 을지대 간호학과를 붙었습니다. 이거 뭘로 붙어요? 선생님이 적성으로 다 붙은 겁니다. 어차피 위 적성이라는 건 내신 점수가 내가 4등급이야. 근데 다른 애가 2등급이야. 그럼 4등급하고 2등급하고 차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적성 문제 2문제 맞추면 되시고요. 적성 문제 55문제 중에 2문제 더 맞추면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의 변수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조금 열어놓으세요, 아직. 됐습니까? 그래서 좀 기말 일단 빨리 마무리하고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좀 리듬이 깨졌죠? 원래 지금 시점이면 6월 모평 보기 전에 영도견이 최소 재학생들이 3분의 2는 끝나 있어야 돼요. 영도견이 3분의 2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밀리면서 중간고사 뒤로 가면서 수능 특강만 해놓고 영도견은 거의 못 건드린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겨울방학 때 조금 추가 수업을 좀 많이 넣을 겁니다. 그래서 주말 시간이나 저녁 시간들 좀 이용해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그 집합을 최대한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지금 뭐 보강이나 이런 것도 전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방학 기간 이용해서 영도견하고 수능 완성 이쪽 파트는 좀 선생님이 다 건드려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총정리 한 바퀴 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학생들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겨룰만 해요. 지금 이번 목표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요. 영도견 건들지도 못했는데 영도견 직접 연계가 6개가 나왔으니 미친 또라이들이죠, 진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불리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요. 그럼 재수생들한테 더 쉬워진다는 소리고. 자, 어쨌든 가봅시다. 다 확인들 하셨죠? 네. 선생님 눈이 얘기하지만 이거 해 라고 해놓고 선생님이 떠들면 아 그냥 떠드나 보다 하고 할 거 해야 돼요. 자, 다음 4번 가봅시다. 4번 지문이요. 자, 이 4번 지문도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얘도 내신 대비 때는 거의 100% 나오는 거고요. 수능 유형으로 문제 나오는 것도 괜찮은 지문입니다. 자, 편견이나 사랑처럼 수량화할 수 없는 것도 사회과학에서 과도하게 수량화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사회과학이라고 부르는 건 과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에서 과도하게 수량화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overused라고 얘기했죠. 과도한. 그러면서 quantification이라고 하면 수량화. 그래서 과도한 수량화래요. 과도한 수량화는 is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뜻이었고요. quantification 나왔으니 똑같은 표현, 비슷한 표현으로 qualification이라는 단어 주의해놔야죠. qualification이라고 하면 당연히 질적화라는 의미였었고요. 또는 자격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애죠. 그래서 quantification과 qualification 헷갈리지 마시고. 자, 가봅니다. 자, unfortunately라고 하면서 불행히도 아예 대놓고 불행히도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부정적인 뉘앙스의 글을 쓰겠다는 거네요. 자, 불행히도 there are some social scientists 몇몇 사회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징그럽게 많이 했죠? 대열이라는 유도부사가 문장면 앞에 나오면서 주어가 명사니까 도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scientist가 복수 주어라 is가 아니라 are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몇몇 사회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who refuse, 우리 refuse는 거절하다로 항상 refuse, 투부정사라는 표현을 쓰죠. refuse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decline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되고요. decline, 투부정사. 그리고 혼동어휘까지 정리해보면 refuge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refuge는 피난가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몇몇 사회과학자들이 있습니다. who refuse to admit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몇몇 사회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뭐를 인정하기를 거부한대요? The limitations, 제한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대요. 뭐에 있어서? Their field of study, 그들의 연구 분야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는 것을 거절하는 몇몇 사회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제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limitations 이렇게 s까지 붙여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서 they, 그들은, 여기서의 they는 앞에 있던 some social scientists.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들은 미리 봐놓으시면 내신 대비 때 삽입이나 순서 문제 같은 거 할 때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 사회과학자들은 push hard,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때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에요. To make social science, 이 사회과학이 imitate, 모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히 앞에 make가 뭐뭐 하게 하다라는 사역동사니까 동사원형 imitate 쓰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모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피지컬 사이언스의 자연과학을 모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래요. 우리 자연과학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물화생지를 말하는 거죠. 사회과학이랑 물화생지는 완전히 다른 건데 이 자연과학을 모방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이쪽. 자, 그러면서 this is usually done. 여기서의 this는 바로 앞문장을 받는 거죠. 자, 이것은 즉 사회학자들이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을 모방하게 하려고 힘껏 밀어붙이는 것은 is usually done, 보통 행해집니다. 그러면서 by the use, 사용에 의해서. 뭐의 사용? of all sorts of numbers, 모든 종류의 수나 tables, 표나 차트나 그리고 그래프의 사용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하여, 뭐 so as to나 to로 바꿔도 되고요. 그래서 in order to give, 주기 위하여. 뭐를? the impression, 인상을 주기 위하여. 그러면 뭐에 대한 인상? profound, 여기서 profound는 심오한이 아니라 철저한이라는 의미고요. 원래 철저한이라는 표현은 profound보다 뭐를 더 많이 써요? thorough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뭐 profound 자리에 thorough를 써도 뭐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인상을 주기 위하여. 근데 어떤 인상? 철저한 quantification, 수량화에 대한 인상을 주기 위하여. 뭐에 대해? of the subject matter, 그 주제 문제에 대하여. 그래서 그 주제 문제에 대해 철저한 수량화라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얘를 뭘로써? 숫자나 표나 차트나 그래프로서 행해지는 형태가 일어난대요. 됐습니까? 왜냐면 표나 숫자나 그래프나 차트를 이용하는 순간 모든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수량화가 된다라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now, 이제 자, as a matter of fact, as a matter of fact는 in fact, 사실, 실제로라는 뜻이었죠. 자, 이제 실제로 some things, 몇몇 것들은 can be quantified, 수량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and, 그리고 some things, 몇몇 것들은 cannot, 수량화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앞에 부분에 can be quantified를 받으면서 대동사를 쓰고 있는 거죠. 조동사에 대한 대동사니까 cannot 쓰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뒤쪽에 들어 올려서 갈게요. 자, we cannot really quantify. 자, 우리는 정말로 수량화할 수 없습니다. 뭐를 수량화할 수 없대요? prejudice or love라고 얘기했죠. 편견이나 사랑을 수량화할 수 없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 for instance가 문장 끝에 가 있긴 하지만 5번의 위치 물어보는 건 다 괜찮죠? 앞에 부분에 어떤 것은 수량화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수량화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얘네는 수량화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준 거고요. 이렇게 문장 제일 끄트머리에 콤마와 마침표로 예를 들어 라는 표현을 썼다면 얘를 조금 어려운 단어로 바꾸면 뭐로 바꿔도 되고요? 도로 바꿔도 돼요. 우리 도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이지만 양쪽 사이드에 콤마를 끼거나 콤마와 마침표가 양쪽 사이드에 있으면 그러나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소리 헛소리 했어요. 헛소리. 그러나니까 여기에는 도가 들어가면 안 돼요. 도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순간 짠 생각했어요.
네, 미안해요. 여기서는 for instance, for example밖에 못 씁니다. 돈 쓰면 안 돼요. 지워주세요. 네. 선생님이 그러다라고 하는데 딴소리를 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정말로 수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편견이나 사랑을. 야, 수경아 선생님이 너 99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야 뭐야 윤재야 선생님이 너 999 사랑해 이렇게 수려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못한다는 거죠. 이러는 거는 수려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when all is said and done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어법 잘 확인하시고요. 모든 것이 말하여지고 행해졌을 때, 말하여지고 행해졌다는 건 할 거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such attempted quantification, 그런 시도되어진 quantification 수량화는 is in vain이라고 하면 헛된이라는 뜻이었고요. 헛된 겁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뭐 meaningless로 바꿔도 되고 useless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such attempted quantification이라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뒤쪽에 자, what is often forgotten이라고 얘기했죠. 자, 일단 what은 거 잘 확인하시고요. 뒤에 is에 걸리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고 앞에 선행사가 없으니 관계대명사 what. 그리고 what 뒤에 is가 나왔다는 건 이 what을 똑같은 표현으로 바꿀 때 더 things 대시 아니라 더 thing 대수로 단수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what is often forgotten, 종종 잊혀지는 것, 자주 잊혀지는 것은 even in the physical science, 심지어 이 자연과학에서, 그래서 심지어 자연과학에서조차 자주 잊혀지는 것은 당연히 잊는 게 아니라 잊혀지는 것이에요. 사물이라 수동태 쓴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왓절이 주어로 쓰였으니 당연히 단수 취급돼서 is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is 뒷부분에 비동사 뒤에 보어줄 접속사 that을 써서 앞에 있는 주어와 대절의 내용을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잊혀지는 것은 science, 과학은 is not primarily a matter of quantification, is not 아니라는 것입니다. primarily 주로 a matter of quantification, 수량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과학은 수량화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자연과학에서조차 잘 잊혀진다고요. 됐습니까? 즉 수량화라는 건 자연과학에서조차도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심지어 사회과학이 수량화를 하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뒤쪽 부분 가볼게요. 자, the use of mathematical techniques. 자, 수학적인 기법들의 사용은 당연히 use가 주어가 되는 거죠. is not an end. 우리 end가 명사를 쓰면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수학적인 기법의 사용은 is not an end, 목적이 아닙니다. in itself는 그 자체로, 그래서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in itself는 수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but 이겁니다. 앞에 not이랑 연결이 돼서 not A, but B가 되는 거고요. but only a means, mean에 s를 붙여서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오직 수단일 뿐인 겁니다. 뭐에? to an end, 목적의 수단이 되는 것 뿐입니다. 즉 앞에 있는 이 수학적 기법의 사용은 수학적 기법의 사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수단일 뿐인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뒷부분 이어지면서 namely, 즉 다시 말해서 the discovery, 발견, 여기서의 발견이 앞에 있는 언어인데 목적이란 공격을 이루는 거죠. 발견의 수단인 거래요. 뭐에? of what is true, 진실인 것의 발견의 수단이래요. about the material world, 이 물질적인 세상, 이 물질 세계에 대해 진실인 것에 대한 발견인 그 목적의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는 것뿐이래요. 됐습니까? 수량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발견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뿐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밑에 마지막에 자, the use of numbers라고 얘기를 했죠. 자, the use,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of numbers, 수의 사용. 자, 요거 우리 요번에 내신 대비 때 어법 변형시켜서 나왔던 거죠. 우리 fixation이라는 표현이랑 fixing이라는 표현이랑 납품해서 나왔던 거죠.
여기에서는 de-use라는 표현으로 use 앞에 더를 붙였죠. 그럼 얘는 당연히 품사가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꼭 전치사 o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번 내신 문제에서 fixation이라고 해서 고정화라는 명사를 쓰고 명사 뒤에 it이라는 목적어를 쓴 거였죠. 그래서 fixation이 아니라 fixing이라는 ing를 썼어요. 없어서 만든 거였고요. 기억납니까? 네, 일단 다시 한번 보면서 갈게요. 그래서 the use of numbers라고 해서 숫자들의 사용이라는 뜻이었고요. 여기서 만약에 of가 없어져. 그럼 앞에 the use가 뭘로 바뀌면 돼요? using이나 to use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using numbers, to use numbers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the use of numbers 숫자들의 사용은 그러면 앞에 use가 주어가 돼서 당연히 단수치근 이 숫자의 사용은 is one way 한 가지 방법인 겁니다. 얘가 목적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이라고요. 아 이건 이제 여러분들 지겹죠? way는 당연히 무슨 명사? 미래지향명사. 미래지향명사는 뒤에서 동사가 수식할 때 무조건 to 부정사가. 그럼 이때 to be를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of being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절대로 그냥 ing만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의 사용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To be more precise 더욱더 정확하게 되려는 한 가지 방법인 겁니다. In our effort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근데 뭐 하기 위해 to rationally 합리적으로 understand causes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있어서 더욱더 정확하게 되려는 한 가지 방법인 것뿐입니다. 즉 더욱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수량화를 하는 것뿐이지 수량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이 문장은 주제문이기도 하니까 성능편 한번 쳐줘야겠죠. 이 문장은 한번 주어. 그 2번하고 3번에서는 암기 문장 안 했죠, 선생님이. 근데 얘는 이 문장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 지문은 2분 줄게요. 2분 줄 테니 정리 한번 합시다. 사회과학이 밀어붙인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을 밀어. 자연과학은 문화생지가 문화생지는 짝짓기고 수량화를 많이 시키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을 밀어갖고 자연과학처럼 수량화를 하게 하도록 밀어붙이고. 오케이? 사회과학 빨리 한번 정리하세요. 얘를 거기는 부사잖아. 부사가 뭐냐? 부사가 뭐냐? 주어 동사를 쓰고 동사를 쓰고 부사가 와서 주어 동사를 쓰고 있는 주어가 대명사. 주어가 명사일 때 동사 주어 써서 없어요. 대형 부사처럼 주어가 소소시어서 있습니다.